네, 지난 시간에 해가지고 중도 포인트 찾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중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돼서 발생한다. 두 개의 도가 서로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중도 포인트가 태양과 지구 사이에도 존재하는데 그걸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한다. 라그랑주 포인트에서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양쪽 힘, 인력과 청력 사이에 서로 작용해가지고 무중력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 라그랑주 포인트라고 한다. 고로 무중력 포인트는 중도 포인트랑 같은 내용이다. 라는 거. 이 중도 포인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무중력을 경험한다. 무중력이란 무슨 뜻이냐? 자기 중력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뜻한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의 경향성이 있는데 자기 중심의 경향성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것을 무중력 체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걸 불교에서 다른 말로 해탈이라고 한다. 이때 상태가 뭐냐면은 무심하다.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무심하다. 이런저런 마음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순수한 그런 상태죠. 그 다음에 이걸 또 평온이라고 얘기한다. 이거를 명상에서는 평온. 그럼 이 상태에서는 영감을 사람이 느낄 수 있다. 영감을 캐치할 수 있다. 이 영감 중에서 우리가 IM의 현존감, IM이란 분의 현존감인데 이 IM을 진화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한다. 진화, 하나님. 하느님의 현존감을 느끼고 하느님의 현존감을 느낀 여기서 말씀을 경청하는 귀가 열립니다. 쭉 같은 말이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으십시오. 인력과 청력은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것인데 양손을 들었을 때 여기도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고 여기도 중도 포인트, 라그랑주 포인트, 무중력 포인트가 있다. 거기에 그게 감이 잡히면은 거기에 머물러라. 거기로부터 진리 탐구가 시작된다. 거기 머물면은 영감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현존감을 느끼게 되고 말씀의 경청을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거기 머물면은 무심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삼매 쪽으로 우리를 끌어주는 힘 그걸 느껴서 삼매에 깊이 잠길 수도 있고 여하튼 여기에서 모든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일은 이 포인트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마치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L2 포인트, 라그랑주 포인트에 쏘아 올려진 거나 같은 이치다. 여기 가서 여기에 머물면서 이 우주망원경은 우주의 어두움 속을 관찰하면서 원시 우주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다. 똑같이 인간도 자신의 그 포인트, 라그랑주 포인트 혹은 중도 포인트 여기에서 찾아내고 거기에 머물면서 자신의 마음이 무심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영감을 느끼게 되고 진리 탐구에 대한 어떤 출발점이 거기 시작된다 라는 쭉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그렇고요. 그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라그랑주 포인트는 있고 중도 포인트는 있다. L1, L2, L3, L4, L5 다섯 가지 있는데 L3, L4는 아래 위로 같은 것이니까 덕목상 같은 거고요. 그러면 L1, L2, L3, 4, 5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인력과 청력이 작용하는지를 잘 느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자령 L1 같으면은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고 지구가 태양을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서로 끌어당기잖아요. 그러면 L1 사이에서는 인간 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끌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고 뭐 증거 없는데 자꾸 좋아. 부모가 자식을 낳아보면은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이거는 L1 포인트. 그때는 좋다고 계속 이쪽으로 다가가면 큰일 나죠. 가령 여기에 태양과 지구 사이에 인력만 존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태양과 지구가 두 개가 서로 끌어당기다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지구가 태양 안에서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가버리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들어가면은 더 이상 다가올 수 없게 하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거죠. 그럼 그 포인트를 찾아야 되거든요. 인간 사이에서는 사람이 직접 그걸 느끼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가령 L1에서는 부모와 자식 간에 엄마와 딸, 엄마와 아들 사이에 이렇게 작용한다 라고 할 때 그냥 좋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좋으면은 사람이 뭔가에 깨어있게 되고 걔가 뭘 원하는지 그걸 하고 섬세해지잖아요. 그래서 상대편에서는 뭐예요? 그렇게 너무 섬세하게 다가오면은 그게 싫을 수도 있잖아. 상대가 싫어하는 그게 청력이거든요. 인력과 청력이 부딪힌 지점을 적당히 알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자꾸 마음이 걸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그쪽 끌려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끌려가려고 하는 마음은 도저히 끌어당기는 마음하고 같아요. 인력이 자기 경향성이란 말이죠. 자기 중심 경향성. 거기에서 자꾸 이쪽으로 상대쪽으로 가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절제력이 필요해요. 절제를 해야 돼요. 스스로가 절제를 해가지고 제가 싫어하고 다가오지 마 하고 소리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자기를 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덕이란 말이에요. 덕. L1 포인트에서는 좋은 사람 사이에서는 절제하는 덕을 길러야 돼요. 그래야만 양쪽의 관계가 좋아져요. 네. 서로 좋긴 한데 서로 좋은데 너무 가까우면은 여기서 반탄력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이에도 뭐 그냥 좋다고 할고 빨아도 그냥 어느 시점 되면은 그게 싫어지거든. 당연한 거예요.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 인력이 있으면 청력이 있어요. 그럼 적당하게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서로 함께 살아가야 돼요. 이걸 잘 이제 한 게 뭡니까? 상강오림 보면은 부부 유별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부 사이에서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같이 가는데, 함께 가는데, 좋다고 그냥 둘이 한 몸이라 해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당신은, 나만 바라봐야 돼. 절대 다른 사람 바라보면 안 돼. 나만 봐. 이게 가능하지 않거든, 사실은. 예. 근데 그걸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부부 사이에 금이 가는 거죠. 상대가 그렇게 다가오면은 반대쪽 사람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이 반탄이에요. 좋은데도, 바로 이런 덕목이 이제 있고요. L2 같은 경우는 실현 관계가 있죠. 실현 관계. 도망치고 싶어. 이 사람하고 다가오면, 이 사람이 다가오면 얘는 도망치고 싶어. 싫어. 그런데 막연히 도망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도망쳐버리면은 그게 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관계에서는 도망칠 수가 없는 관계거든요. 가령 같은 회사에 들어갔는데 상사와 직원으로 만났는데 저 사람 나만 보면 괴롭히고 갈른다. 그러면 저 사람부터 좀 멀어지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친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회사를 관둬야 되는 거지. 근데 회사를 관둘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조금 저 사람 시선으로부터 벗어나서 생활할까 이 생각을 자꾸 가지잖아요. 자, 이런 관계들 싫단 말이죠. 이럴 때는 싫지만 거기 계속 머물고 있어야죠. 뭘 찾을 때까지? 싫지만은 도망치면서도 여기에 라그랑주 포인트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찾을 때까지는 인내를 가지고 그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 거죠. 가까이 다가가면 가는 지점에서도 중도 포인트가 있지만은 멀어지는 데에서도 중도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에서는 절제를 해야 되고 싫은 관계에서는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를 하면서 상대와 나 사이에서 적당히 이 무중력 포인트 요거를 발견을 해야 돼요. 발견을 해야만
여기서는, 여기 머무면은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포인트라고, 여기서.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 포인트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인내력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L3, L4 포인트. 요거는 관계가 조금 좀 이상하다. 아, 저 사람 좋긴 한데 뭔가 조금 안 맞아. 좀 이상해, 관계가. 뭔가 이거 좀 아구가 맞아야 뭐가 되는데 이상하게 다가가면 서로가 이 사회 관계가 자꾸 이렇게 어긋나는 관계도 있죠. 좋긴 한데 자꾸 어긋나요. 그래서 뭔가 인연이 좀 맺고 싶은데 잘 안 맺어져요. 그런 관계가 있다고. 이상한 관계들. 이런 것이 이제 L3, L4 포인트죠. 예. 이럴 때는 뭐, 예. 아, 왜 이래? 하고 짜증스럽게 되죠. 아, 저 사람은 보면은 짜증스러워요, 나중에는. 예. 그럴 때, 아,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구나. 좋은데 맺어지지 않는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 순간에 서로 사랑한다고 다 맺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일까요? 좋은, 아름답고 예쁜 아가씨한테는 좋아하는 청년들이 많죠. 네. 그렇다고 다 맺어질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어떤 관계에서는 좋으면서도 겉돌거나 이상하게 서로가 안 맞는 관계가 있다. 이럴 때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인정하는 걸 배워야 돼요. 아, 그럴 수 있다. 이런 관계도 있구나. 인정함으로써 짜증냄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고 두고 보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관계를 억지로 매려고도 하지 않고, 아이, 그러니까 싫어. 나 너를 배척하지도 않고, 가만히 두면서 함께 이런 관계를 인정하면서 같이 관계를 유지해가는. 이것도 하나의 큰 덕목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이런 관계의 필요성을 인식할 때가 오죠. 그건 뭐냐. 인정하고 무중심 포인트를 찾았을 때만 이 관계도 아, 이렇게 유익하고 인정할 만하다. 나 이게 필요하다.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참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거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L5 이쪽에 있는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이거는 정반대예요. 성향이 정반대. 진짜 안 맞다, 저 사람하고는. 여기는 짜증나면 여기는 화가 나요. 보면은 산에 가자 하면 바다 가자 하고요. 여행을 이번에는 해외로 갈까 하면 아니, 해외는 무슨 국내예요. 시작하면 일하자고 하고 일하려고 하면 시작하고 서로가 어긋나요. 안 맞아. 정반대성이에요. 젊을 때는 서로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안 맞아. 그중에서도 단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그거에 의지가 살고 싶은데 이 사람은 정반대네. 완전히 안 맞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럴 때는 뭐 젊은 사람들 뭐라 성격 차이 뭐 이래가지고 이혼하는데 아유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오히려 부부 관계에서는 맞는 것이 많은 경우가 없어요. 하나 내지 두 개 맞지. 원래 남자 여자 사이가 안 맞아요, 그게. 서로가. 사랑의 눈이 뭐라가 맞는 같이 보였지, 실제로. 눈먼 게 싹 사라지고 나면은, 적나라하게 현실이 드러나면은, 이야, 이렇게 다르구나. 남자는 여자가, 이렇게 다른 인간인들이 있네? 라고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포용해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여요. 무조건. 이거 안 맞구나. 뭐, 판단 없이 무조건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 세계가 그렇게 넓어져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기가 이제까지 갖고 있던 그 조그마한 요런 틀이 깨 부서져야 되잖아요. 깨 부서져야만 포용이 되거든요. 자기 틀만 자꾸 유지하고 여기에 들어오라고 상대보고 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얘는 이런데
들어가지나? 안 들어가지. 그 자기 틀을 없애버려야만 상대랑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 틀을 깨부숴라 하고 거기에 초대된 사람이에요. 그 진리에 초대된 사람은 인간관계가 안 맞는 관계가 서로 맺어지는 거예요. 예. 여장초 알았으면 안 맺어졌겠지. 그런데 하느님은 눈을 멀게 하죠. 사랑을 통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런 관계에서는 포용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덕목이 이렇게 예, 찾아집니다. 좋은 관계든 싫은 관계든 이상한 관계든 안 맞는 관계든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 그 관계에서 무중력 포인트, 예, 중도 포인트, 라그랑주 포인트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찾으면은 그 다음은 문제는 해소된다는 거예요. 그게 찾기 전에는 모든 것이 문제인데 그걸 찾고 나면 문제가 안 되고 오히려 문제 있는 것이 자기한테 도움이 반전이잖아요. 자, 이렇고요. 그 다음 이건 덕의 차원에서 이야기했고 그 다음은 뭐냐면 중도 포인트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사람에게는 예, 마음은 계속 저쪽으로 달려가고 싶은데 그걸 잡아야 돼요. 물러서야 된다. 물러설 줄 알아야 중도 포인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좋아서 잘해주려고 하는데 상대가 탁 뺏어가죠. 뺏어갈 때, 아, 내가 너무 나갔구나. 뒤로 물러서라는 뜻이구나 하고 뒤로 물러설 줄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제력이 있어야만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그런데 막 다가가면서 주려고 하는, 베풀려고 하는데 저기서 탁 치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해주는데 왜 제가 나를 저렇게 치료하지? 하고 화가 나죠. 나는 이렇게 줬는데 쟤는 왜 저렇게 나를 대하지? 짜증나고 화가 난단 말이에요. 절제가 없을 때는 그것이 언짢게 되고 때로는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제력을 갖추면은 아, 지금 물러나야 될 때구나 하고 알아듣고 뒤로 물러서죠. 뒤로 물러설 때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또 다른 예는 다가서야만 발견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싫은 관계에 있어요. 사람이 싫으면은 자꾸 멀어지고 싶고, 생각 안 하고 싶잖아요. 근데 마음은 자꾸 이렇게 어떤 경우에는 자꾸 문득문득 떠오르고, 싫지만은 함께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함께 있지 말고, 한 발짝 앞으로 상대를 향해서 다가서라는 거예요. 다가서서 멀리 있을 때는 보지 못하는 점을 가까이 한 발 다가서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을 도망치지만 말고 상사에 대해서, 저 과장님에 대해서 내가 좀 한 발 더 다가서 보자. 내가 가까이 가서 좀 친절하게 좀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거기서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이 보이거나 어떤 약점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약한 점도 있었네. 저런 건 저 사람의 장점이네 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이미 중도 포인트를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상한 관계에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마음은 뭔가를 바라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짜증스러워요. 짜증스러울 때 그때 거기서 뭔가 결단을 내리고 뭐 결정하고 상대를 배척해 버리든지 아니면 짜증을 낸다든지 화를 낸다든지 할 게 아니고 비껴서라는 거죠. 아, 이게 내가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관계도 있네. 이 관계에서는 내가 더 이상 어쩔 수 없구나. 라는 걸 인정을 하게 되면요. 옆으로 비껴서는 수 있는 거죠. 자리를 내주고 비껴서는 거죠. 일대로 마주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비껴서는 거예요. 비껴서서 슬쩍 상대를 볼 수가 있죠. 그 상대의 옆면을 본다면 슬쩍. 이럴 때 상대의 또 내가 이제까지 못 봤던 점이 보일 뿐만 아니고 이래서 저 사람이
내가 바라는 걸 이루어지지는 않지만은, 아, 이래서 저 사람과의 관계가 나에게 필요했구나, 라고 알아들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안 맞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포용하라. 무조건 껴안아야 된대요. 껴안아야만 무중력 포인트가 보이는 거예요. 중도 포인트가 보여요. 부부가 이제 서로 안 맞아가지고 성격 차이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는 이혼해야 되겠다, 이혼해야겠다. 계속 이 생각만 하는 사람은 결국 이혼하죠. 이거 치우고 어찌됐든 간에 한번 선택하면 영원히 선택한 거지. 그 뭐 뒤로 돌리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나도 무조건 그냥 저 사람은 내 사람이다 하고 껴안고 보는 거예요. 껴안고 보면은 거기에 이제까지 못 봤던 어떤 중도 포인트가 나와요. 그래서 아, 우리는 서로 달라서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데 눈을 뜬단 말이죠. 저 사람의 나와 다른 저 사람의 것이 결국은 내 것이 되니까. 저건 내 것이 아니라고 배척하려고 하는 문제인데 내 틀을 깨부리고 나니까 저 사람 것도 내게 되네. 괜찮네 이거도. 이런 사람도. 이전에는 왜 그렇게 나를 고집했던가? 자기가 넓어지면서 상대를 받아들이면서 더 풍요롭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에서도 중도 포인트가 있을 뿐만 아니고, 이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게 명상입니다. 아마 앉아서 하는 게 명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찾는 사람은 인격적으로도 넓어지고 훌륭해지고요. 안목도 높아지고 자기로부터 해방의 체험도 있고요. 삶도 풍요로워지고 아주 성숙하고 고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은 중도 포인트 찾는 법, 라그랑지 포인트, 무중력 포인트, 여기에 대해서 인간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포인트가 찾아지는지를 이야기해 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